지금 구간에 이제 반도체의 어떤 조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연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건 지금 이제 AI 소프트웨어는 이쪽에서 이제 지금 실제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얘기는 사실 한 주 정도 쉬고 싶은데 아직은 하도 이제 화두다 보니까. 글쎄. 예. 왜냐면 강해요. 일단 예. 이제 지금까지 주도주기 때문에. 예. 요거를 그러니까 제가 뭐 선언적인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이제 굳이 제가 뭐 요걸 저 한 문장을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단기 매도, 중기 매수의 요런 좀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추세가 지금 일단은 약해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에서도 지금 추세선 지금 돌파와 안착을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힘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는 아직까지 그냥 꾸준한 어떤 유효한 추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반도체가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는데 나중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무릎을 꿇은 건 이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쉬고 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공지능 관련한 이제 AI 반도체의 수요는 여전히 좀 증가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어쨌든 이제 가격 논란이 나올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이제 과정에서 필연적인 어떤 이격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 구간에 이제 반도체의 어떤 조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연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먹을 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또 이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시금 이게 이제 추세를 돌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중기 전략으로 좀 이제 선회해가지고 다음을 다시 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제일 강한 섹터가 일단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쉬는 동안에 지금 다른 쪽에서 많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한 종목은 내일 오를 거야 이제 이런 어떤 그게 아니고, 약간 이제 그래 지금은 좀 쉬어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그럼 그 다음 사이클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반도체가 올라갔을 때 과연 한미 반도체가 다시 주도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녀석이 새롭게 부각될지,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 우리가 한번 이제 이제는 리뷰를 해보고 또 이제 분석을 해보고 하면서 다음에 다시 이제 반도체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는 어떤 녀석들이 부각될지를 지금 이제 농사 지으면서 모내게 한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정말 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확증 편향을 좀 버리셔라.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확증 편향적인 논리가 먹혔던 반도체의 흐름이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가진 종목이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은 이제 유연하게 해서 이제 다음을 좀 준비하시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반도체 요 정도로 좀 넘어가고, 오늘 제가 할 얘기 되게 많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독고다이가 또 할 말이 많다고 하니까 또 뭔가 예. 기대와 함께. 그렇죠. 이게 반도체가 시니까 이제 약간의 춘추전국 시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종들은 화학, 음식료, 철강, 물론 음식료는 최근에 어닝 시즌에 좀 부각을 돼서 움직인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에 갑자기 뭐 화학주, 철강주, 뭐 건설주 이런 애들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시니까 이제 고른 업종의 상승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개 시장이 좀 좋아 보이겠구나 싶은데, 그럼 얘들이 이제 왜 오르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화학주는 좀 떼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화학주는 지금 사실은 이게 여기에 2차 전지 들어가 있죠. 화장품 들어가 있죠. 전통의 화학주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최근에 화학주의 이 상승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어쨌건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반등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을 것이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는 갑자기 이제 좀 중국향 모멘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통의 화학주들이 이제 급등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는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핫한 섹터가 지금 화장품주다 보니까 화학주는 대체적으로 좀 이제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이 고르게 좀 상승하는 것들이 감지가 되는데, 좀 음식료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 약간 과도기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건 이제 반도체가 좀 쉬는 와중에서 뭔가 좀 수급은 들어가야 되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어닝 시즌에서 이제 실적이 좀 부각되는 것이고, 사실 음식료의 상승은요 이미 뭐 예전부터 왜 안 오르지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곡물 가격 엄청 올랐을 때 제품 가격 다 인상해 놓고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거들떠 안 보다가 오비 일학일까 왜 갑자기 지금 뜬금없이 음식료가 막 실적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올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의 어떤 섹터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장주라고 할 수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뭐 섹터에 일단 AI가 묻은 뭐 그런 섹터들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건 최근 좀 시황에 따라서 좀 과도기적 시세라는 좀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화학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화학주는 그 안에 2차 전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철강이나 음식료 건설은 약간 좀 그 시즌의 어떤 성격 뭐 이런 쪽으로 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서 뭐 올랐구나라고 하는 정도지 그렇다고 뭐가 있지라고 보는 거 화학 섹터 정도 이외에는요 다른 쪽은 제가 크게 그러니까 특히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CJ 제일제당이나 뭐 삼양식품 뭐 이런 애들 시총상위 음식료주들이 좀 끌어가는 그런 양상인 거지. 물론 빙그레가 뭐 질주한다고 하지만 빙그레는 시총 비중이 그렇게 큰 음식료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총 상위주로 인한 어떤 업종 지수에 좀 왜곡도 좀 있는 거니까 요거는 뭐 참고 사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스터디를 뭐 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그냥 요런 정도 과도기적 시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좀 제가 주목하는 건 2차 전지하고 소프트웨어 이쪽입니다. 왜? 지난주에 둘 다 이제 그 시험 때에 이제 올랐다고 했잖아요. 일단 현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었다가 21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걸 뚫어주면은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주에 다 뚫어주는 모습들이 일단 나왔죠. 물론 후련한 건 아니에요. 후련한 건 아니에요. 근데 꾸역꾸역 이렇게 뚫어주고 올라오는 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올수록 하단이 단단해지는 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막 솟구치면 또 하단이 또 허술해질 수 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뭐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는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이제 선언해도 좋을 정도의 기술적인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꾸역꾸역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주에 그래도 시장 대비 2주 연속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섹터가 2차 전지와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두 섹터는 그래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둘 다 이제는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이제 들어섰는데 이제 둘은 좀 이제 다르게 봐야 돼. 물론 이제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 또 기술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공유하는 모멘텀이 비슷할 수가 있는데 2차 전지는 어디까지나 장부상의 가격 메리트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나 뭐 그동안 이제 좀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섹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더불어 2차 전지는 우리나라 산업의 양대 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면 역시 2차 전지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시나리오에서 제가 이제 요런 이제 상대적 가격 메리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실제 이제 장부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이제 소프트웨어 종목 중에서 실제 딱 봐도 장부 싸다라고 싶은 종목들 제가 몇 개 이제 골라왔으니까 네. 그거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거고 어쨌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녀석과는 다르게 이 녀석들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밑에 있는 녀석들이다. 라는 쪽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저는 좋아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성장성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역시 2차 전지와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간밤에 또 이제 애플이 또 이제 다시 그러니까 MS가 한번 전면에 나서고 구글이 전면에 나서고 최근에 아마존도 기지개 펴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라는 이 온디바이스 AI 상징적인 기업이 물론 이제 실적 자체는 눈높이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시간에서 이렇게 폭등하는 걸 보면은 어쨌든 이쪽으로 조금씩 이제 장작은 쌓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에 이제 소프트웨어 열심히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덜 말씀드리고 갔잖아요.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걸 마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앞을 좀 빨리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은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하나둘 이제 그 어떤 파생되는 모멘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쨌건 이제 그 전방 기업들이 돈을 때려 부으면서 데이터 센터를 경쟁적으로 구축한 거의 핵심은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요걸 구축해 놓고서 이제 뭘로 돈 벌지가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아마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안이나 유지 보수는 필수적이긴 한데 생각보다 파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캐시카우로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이 이제 클라우드나 SaaS 요거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나 이제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스라고 네, 얘기하는 사스라고 것 많이 같아요. 얘기하죠. 근데 사스라니까 옛날 무슨 전염병 같아가지고. 아. 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스라는 이 키워드가 이제 대세가 되면은 이제 그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스라고 일컫지만 이제 서비스형 이것도 이제 이따가 제가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커머스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갈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번 달 5월이 됐네요. 이제 MS의 이제 AI 플랫폼이 이번 달에 공개가 될 거고
이제 애플의 6월 개발자 회의, 그리고 7월에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어쨌건 온 디바이스 AI를 대표하는 그 이제 글로벌 소프트웨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의약품이 이번 주에 강한 모습이 아스코 아마케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얘들도 그런 것 때문에 오를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지금 이제 AI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와 사스로서 이제 이익 기반, 이쪽에서 이제 지금 실제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요 이후에 이제 이 LML이 추구하는 것은 이커머스로의 이제 확대 가능성.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더 확장을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LML에서 파생되는 AI 생태계. 지금 초거대 언어 모델을 경쟁적으로 구축하면서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벌고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대가 이제 온 거였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개념이 SLML.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슬림 LML 아니면 뭐 스몰 LML.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을 구축하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엔비디아의 그 가속기 H100 이게 이제 H100-3가 탑재되는 거죠. 요게 한 대 5천만 원이고 요게 이제 들어간 워크스테이션 한 대 7억이란 말이에요. 네. 요게 한 대 갖고 안 돼요. 뭐 빅테크 기업 아마 수만 대 수십만 대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입하고 싶어도 도입할 엄두가 안 나는 그래도 자금력은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럼 그런 애들은 우린 LML까지는 필요 없고요. 요 정도 선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지금 개념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관련 기사 한번 보세요. 자, 언어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ML은 글로벌 빅테크 우리가 알만한 예를 들면 구글이나 MS 같은 경우 인류를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여기에 돈을 때려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인류를 지배할 생각까지는 없는데 삼성전자. 예,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센터 우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는 애들은 이제 SLML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요렇게 개념이 내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LML을 이제 구축하려면 워크스테이션을 막 도입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전력 설비니까 4억이 있는 이제 대기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디에 그 이렇게 입주해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중소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분명히 이걸 활용해서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도입하려고 그러면 당장에 건물주하고 우리 저기 그 전력 설비 요거 좀 확충해야 되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옥을 짓기도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파생되는 게 바로 이제 이 사스입니다. 사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그 쇼핑 앱에서 그 뭔가 이 뭘 구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 앱을 이제 이 안에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하게 되는 순간에 이 폰에 어떻게든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네이버에서 이제 뭐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어떤 제품이 싼 가격에 나서 그걸 클릭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웹에서 결제를 해서 그때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인공지능 플랫폼이 필요하고 뭐 이런 그런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구축하기 위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나 개발 비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근데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는 그런 범용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중소기업들은 이제 그걸 구독료를 내고서 쓰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는 이게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거의 이제 해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쪽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ML이나 SLML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대기업, 전문기업, 뭐 중견기업 단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구축하는 시도가 있을 거지만 그 외에 이제 수많은 어떤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쪽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빅테크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아래쪽에다가 이 사스를 공급하는 쪽으로 지금 이쪽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게 지금 정부 정책도 등이 업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아래로 갈수록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거 있잖아요. 결국에 이제 기업의 숙제는 우리도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데 LML은 엄두도 못 내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대비 효용을 추구하는 그런 포지셔닝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쪽이에요. 정부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정부 플랫폼이라는 이제 이런 어떤 정책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이제 사스 기업을 지금 육성한다라는 이런 이제 정책이 나타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이제 AI의 어떤 이제 주도권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뭐 구글이나 MS 같은 인류를 지배하려는 이런 기업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실제 이제 결국에는 그 어떤 해당 국가나 지역의 어떤 정서와 문화에 이제 특화된 소프트웨어 쪽은 결국에 이제 시장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국형 AI 소프트웨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이 사스 쪽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예,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자, 이제 B2B 기업 간 이제 거래죠. 이런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나 사스 거기다 이제 보안 유지나 이제 유지 보수나 이런 쪽이 이제 주력으로 시장이 이제 팽창할 것이고요. 그 이제 B2C는 역시나 이제 온 디바이스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체감하는 그 AI 시대. 그러니까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나 MS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이런 이제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좀 궁금하신 거. 그래서 이제 종목이 뭐냐 그런 건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 전에 이걸 또 봐야죠. 지금 주요 빅테크 기업이 지금 LML을 구축하기 위해서 돈 때려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점유율 추이를 보게 되면 자, MS 올라오고 구글 올라오잖아요. 엄마는 곡선 모시.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는 게 뭐죠? 아마존. 근데 오히려 좀 빠지네요. 네, 근데 아마존 밑에 알리바바 있죠. 네. 얘들이 뭐죠? 이커머스. 이커머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왜 이렇게 클라우드의 진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알리바바도 왜 클라우드 쪽에서 이렇게 떡하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그동안 그렇게 하드웨어 열심히 이제 팔아먹어가지고 이제 돈 벌만치 벌었는데 왜 메타랑 왜 협업해가지고 생성형 AI를 구축하려고 할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한번 힌트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S나 구글이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실적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제 연탄 보일러의 시대가 왔다고 칠게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열심히 이제 연탄을 판 거예요. 연탄을 열심히 판 거예요. 연탄 수요가 폭증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돈 엄청나게 벌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MS나 구글은 저 연탄 팔았더니 뭐 연탄 보일러나 뗄 줄 알았더니 저놈들 보니까 연탄 꼼장어로 막 히트치고 있고 연탄 불고기를 히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가 선다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 연탄 주식을 사는 게 맞아요? 꼼장어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까?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연탄 주식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의 전환이라고 보는 건데,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이 클라우드가 지금 경쟁적으로 좀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좀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과 구글도 전혀 다른 운영 체제를 갖고 있는데도 협업을 하고 제휴를 하려는 이유들 그런 것들.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왜 클라우드의 진심일까가 다 여기 나오는데 이커머스예요 결국에는요. 결국 이쪽에서 이제 돈을 이제 땡기겠다라는 이제 이건 온디바이스 AI에서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AI 시대에서 이들이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다 이런 건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지금도 이 광고는 AI를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뉴욕 증시 볼 때 보통 investing.com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걸 딱 이제 하게 되면 앞에 이제 광고가 먼저 떠요. 광고가 그럼 깜짝 들킨 것 같잖아요. 내가 전에 뭘 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본 게 있는데 그게 쫙 뜹니다. 어디 몰에서는 얼마, 어디 몰에서 얼마에 뜨잖아요. 그게 이제 리마인드예요. 리마인드하고 어레인지를 해줘. 야, 네가 전에 봤던 거 이거지. 여기 이렇게 가격들이 있어 하고 쩌르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고 들어가죠. 접수.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검토. 그다음에 의사결정하지. 아, 그래 살까 말까. 그죠? 그걸 사게 되면은 뭘로 결제하지? 쿠폰이나 적립금은 뭐가 있지? 최종 금액. 보통 이런 단계로 하잖아요. 지금 AI를 활용한 이게 사실 머신러닝의 단계죠. 이게 머신러닝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단계에서 AI를 광고에 많이 활용해서 이커머스에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입하는 그런 이 스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압축해서 물론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물론 이렇게 갈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건데 AI가 이제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추론까지 다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완전히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전에 뭐 살려고 했는데 안 사고 깜빡하고 있는데 집에서 갑자기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그때 그거 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인데 살까? 사 뭐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AI가 이럴 수 있죠. 네가 전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안 샀던 시계가 있는데 여기 지금 100원에 나왔네? 근데 너 무슨 카드 있지? 그리고 거기에 그 쿠폰이랑 적립금 다 사용하면 88원에 살 수 있는데 야 이거 결제할까 했을 때 나는 그냥 결제만 하게 되면 구매가 완료되는 요 앞에 있는 요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의 진심이고 왜 그렇게 초거대 언어 모델을 구축하려고 했을 때 이쪽으로 강한 힌트가 지금 딱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드랑 사스로 돈을 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이 간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많이 보고 있는 하나 추가한 게 전자결제 쪽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봉박도 드디어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쫙 이 한 장을 위해서 네. 이제까지 그 먼 길을 돌아왔다. 그렇죠. 이걸 빌드업하기 위해서 그냥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밸류에이션 매력.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장부를 봤을 때, 이거 가격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인 거예요. 물론 이제 수급이나 아니면 뭐 모멘텀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부 가격이 좋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AI 소프트웨어 이 섹터 내에서는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꽤 있더라.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장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좀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이제 압축 한 10종목 정도 이제 압축을 해온 거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1차적인 거고 제가 이제 좀 더 보다가 또 이제 필터링을 하고 해가지고 계속 이건 이제 업데이트가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PR이 20배밖에 안 나올 정도로 많이 싸져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 1년 주가 상승률과 최근 이제 3월 상승률은 저희 이제 표로 숫자로 이제 넣어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이 종목들을 다 한번 이제 분석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이나 성향이나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맞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택하셔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잭팟이 터진다면 이제 축하해드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PR 같은 경우에 이제 빨간 걸로 하는 거는 이제 올해 이제 그 예상이 나온 것들이고요. 아직 이제 예상이 안 나온 것들은 작년 결산으로 해놨다는 점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종목들이 있죠. 뭐 네이버는 AI 그러니까 어쨌건 한국형 AI, 뭐 생성형 AI 할 수 있는 건 네이버, 그치, 아니면 네이버지.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PR이 좀 많이 높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네이버가 움직이면 카카오도 같이 움직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그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으니까 이쪽을 좀 선호한다라는 제 관점인 것이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최근에 좀 움직이지만은 뭐 여전히 가격 메리트 뭐 있는 상황이고 KINX 뭐 가비아 뭐 이런 데 클라우드 사스 관련한 애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죠. 뭐 엑셈 뭐 브레인즈 컴퍼니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 쪽에서 보게 되면 NHN KCP, 헥토파이낸셜 뭐 KG 모빌리언스 다 이제 제가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이제 프로세스에서 결국에 이제 모멘텀을 받을 만한 애들. 하지만 아직은 뭐 부각받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좀 스터디 하셔가지고 좀 참고하신다면은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희가 동네는 잘 찾는데 번지수는 저도 제법 틀리니까. 예. 그러니까 동네는 제가 분명히 잘 찾아온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고장난 시계도 뭐 하루 두 번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운이 나쁘진 않은지 하여튼 1년에 한두 종목씩은 꼭 하나씩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좀 농사 지어서 좀 이제 수확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들 녀석들 중에서는 또 그렇게 좀 사고 칠 녀석들이 좀 몇 개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메뉴판을 이제 드린 거고요. 어쨌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 밸류에이션 매력 기준으로 제가 이제 종목들을 좀 이렇게 좀 모아온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왜 얘가 없지 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왜 뭐가 없을까 하는 애들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당장 있다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빠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좀 이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이제 또 다시 이제 어떠한 다시 한번 이제 종목들의 군집성이 이제 확인이 됐을 때는 여기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 가지고 좀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좀 요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참고삼아 말씀만 드리고 간 건데 반도체 시장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는 내 논리로 안 움직여요. 시장 논리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면 승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든가 정면 승부를 하든가 하는데 지면은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시장이 내 논리에 맞을 때만 싸우는 것은 뭐냐? 매복과 기습이고 이제 투자잖아요. 근데 2차 전지도 어쨌든 시장의 논리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이제 매복할 수 있는 가격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는 뭐 시장 종목이지만 제가 이제 예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AI 소프트웨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떠든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 논리의 시장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제 논리의 시장이 올 때가 됐잖아요. 그럼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때 그 소련제 중화기로 밀고 들어온 이 북한군에게 우리가 이제 가끔 승전보를 울렸던 게 바로 매복과 기습이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화력을 쏟아부어가지고 그때 이제 대승을 거두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을 제가 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물론 이렇게 얘기해놓고 오늘 또 안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논리 시장이 이제 들어오는 순간이 그때부터는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매매가 맞는 분이 계실 거고 투자가 맞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이제 둘 다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니까 객장에서는 개개인의 어떤 제가 성향이나 뭐 특징들을 알기 때문에 뭐 맞춤 종목이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이 엄청나게 많은 시청자분이 어떻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항상 이렇게 화두를 던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부분들을 잘 이제 좀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요. 요런 이제 메뉴판 요런 것도 이제 잘 이제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종목을 또 선택을 하신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시원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때도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바람을 또 추구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